안녕하세요. 놀란의 미스터 놀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가 결국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완벽한 한 해의 마무리이자 새해 선물을 주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결국에는 웃으면서 이번 경기를 마칠 수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오늘의 이 경기가 이 토트넘의 이번 시즌을 정말 상징하는 그런 경기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외신은 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도 토트넘은 똑같은 수비진을 들고 나왔지만 미드필더진 그리고 공격진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것은 벤탄쿠르가 돌아왔다는 점, 그리고 로셀소가 이제 클루셉스키의 자리를 대체하면서 요즘 부상 이슈로 굉장히 힘든 토트넘에 이 벤탄쿠르의 복귀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벤탄쿠르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벤탄쿠르는 토트넘이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 공격적으로도 굉장히 창의성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벤탄쿠르의 복귀는 너무나 환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1분부터 손흥민 선수의 골이 터질 뻔했습니다. 측면 쪽에 공이 전개되는 걸 본 손흥민 선수는 굉장히 빠르게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한테까지 공이 연결이 됐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 공을 찼는데 하필이면 이 공이 골대 바깥쪽으로 벗어나 버리면서 아쉬운 기회가 됐습니다. 물론 이 논란의 옵사이드 테크놀로지로 봤을 때 이 손흥민 선수가 약간 앞서 있는 느낌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BBC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브래넌 존슨의 굉장히 좋은 얼리볼을 받아가지고 슈팅을 했는데 약간 바깥쪽으로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쨌건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갔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BBC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좀 골망을 흔들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죠. 그런데 이제 골망을 흔드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고, 주인공은 파페마타 사르였습니다. 사르가 일단 어떻게 골을 넣었는지 보면은, 일단 상대 키퍼가 이제 빌드업을 하는 과정에서 패스 실수를 합니다. 사실은 토트넘이 잘 끊어냈고, 이 끊어낸 선수가 사실은 또 벤탄쿠르입니다. 굉장히 수비적으로도 유의미한 선수죠. 그리고 이제 이 공이 결국에는 측면 쪽에 있던 사르한테까지 연결이 됐는데, 사르가 직접 중앙 쪽에서 자신있게 공을 차 넣으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기뻐하는 사르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손흥민 선수도 이 사르의 골에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25분 장면인데, 이 장면도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손흥민 선수한테 공이 연결된 장면인데, 손흥민 선수가 직접 들어가다가 브래넌 존슨을 보죠. 그래서 이거를 줄까 아니면 직접 마무리를 할까 고민을 하는데, 이 고민을 하는 순간 사실은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결국 직접 슈팅을 택하지만은 결국 각도가 너무 좁아진 상황에서 슈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게다가 손흥민 선수는 또 한 번의 굉장히 아까운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 역습 과정에서 로셀소의 패스를 받아가지고 히샬리송에게 줍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 장면인데, 이 공을 뺏어낸 토트넘이 이제 공격할 채비를 하고, 손흥민 선수가 일단 로셀소 선수한테 줍니다. 그리고 이제 로셀소 선수가 앞으로 뛰어 들어가다가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공간이 있는 걸 보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패스를 넣어줬고,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받았을 때 두 명의 수비수가 다가오니까 자유롭게 뒤에 뛰어 들어가고 있는 히샬리송을 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절묘한 패스를 넣어주죠. 이거 패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히샬리송이 이거를 원터치로 마무리한다는 게 그만 말도 안 되는 터치를 하면서 바깥쪽으로 이 공이 흘러버리고 맙니다. 이게 유효 슈팅만 됐어도 사실은 좀 괜찮았을 텐데, 히샬리송이 이 공을 좀 날려버리면서 BBC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서클 펀치, 이거는 너무 아쉬운 기회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사실은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좀 빛나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여기 딱 넣어준 이 패스, 진짜 히샬리송이 바로 이거 가까운 쪽 골대로 차버리거나 아니면 사실은 좀 시간을 가져도 됐었는데, 너무 급하게 차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이 이 바깥쪽으로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추가골이 또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손흥민이었습니다. BBC는 손흥민한테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면은 무조건 골 나오지 라고 하면서 이 손흥민을 제대로 막지 않은 이 본머스를 탓했는데, 손흥민 선수한테 공이 전달된 상황, 손흥민 선수가 그대로 좁은 각도에서 꽂아 넣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좁은 각도에서 골을 꽂아 넣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결국에는 히샬리송이 최전방에서 버텨주는 과정에서 이제 공을 빼내고, 그리고 이 빼낸 공을 이제 로셀소가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뛰어 들어갈 것을 예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뛰어 들어가는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패스를 내준 게 결국에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히 좋은 골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공을 받아가지고 속도를 그대로 살렸는데, 굉장히 좁은 상황에서 이 오른발도 아니고요, 왼발로, 어떻게 보면 각도가 더 없죠. 더 없는 상황에서 왼발로 꽂아 넣으면서 역시 양발잡이 그 자체인
이 최고의 피니셔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자신에게 어시스트를 준 로셀소를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토트넘은 세 번째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BBC는 이 시점에서는 게임 오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측면 쪽에 이제 그 브래넌 존슨이 뛰어들어가는 걸 보고 페드로 포로가 공을 넣어줬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이 중간에 있는 히샬리송에게 줬고, 전반전에 비슷한 기회가 있었을 때 이제 날려버렸던 히샬리송이 이대로 이 공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마무리, 클래스가 있는 마무리였고, 앞으로 히샬리송이 이런 모습을 좀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다면은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으로 부재한 상황이 생길 테니까 히샬리송이 좀 잘해줘야 되긴 합니다. 여하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두 눈을 의심했는데 81분 때 다이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머스가 이제 토트넘의 골망을 흔들죠. 이건 뭐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이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BBC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좋은 패스를 호이비에르에게 주고 호이비에르가 브라이언 힐에게 준 이 장면이 너무너무 이거 어떻게 놓쳤냐 깜짝 놀라는 장면인데, 자, 손흥민 선수가 호이비에르가 뒤에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대로 패스를 줍니다. 너무 좋은 패스였고, 호이비에르가 이제 끝선까지 가가지고 이제 패스를 줬는데 이게 브라이언 힐의 머리에 맞았는데 이게 아이고 이 크로스바에 딱 맞으면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너무 아쉬운 기회였죠. 여하튼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좀 아쉬워했는데 결국에는 2023년 마지막 경기, 그리고 한국 팬들에게는 또 1월 1일까지 결승 경기였기 때문에 새해 첫 승 같은 그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물론 토트넘은 이번 경기 이 파페마타사르라던가 벨리즈 같은 선수들이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들이 있긴 했습니다. 눈물 흘리는 벨리즈와 사르의 모습을 보면서 손흥민 선수 그리고 근처에 있는 동료들도 굉장히 좀 달래주는 모습을 보였고, 에메르송과 이제 비카리와 충돌했던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우도기가 이제 종아리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했던 그런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벨리즈가 너무 아파가지고 쓰러진 장면도 있었는데, 이 장면에서 이제 상대 팀이 안 끊고 막 너희 왜 시간 끌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비를 거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막 화내는 장면도 있었죠. 로셀소도 이제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라면서 이제 항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진짜 상대 코치랑 맞붙을 뻔한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수를 아끼는지 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정도로 흥분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막 멱살 잡혀 끌려나갈 정도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굉장히 격분했던 장면이었고, 벨리즈는 생각보다 좀 부상이 좀 심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하튼 옐로 카드를 받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충분히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인정한다면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고, 경기 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오늘 경기 이 부상에 대해서 파페마타사르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다. 그러니까 파페마타사르는 결국에는 아프리카컵을 못 나갈 확률이 높고, 이게 언제 회복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벨리즈도 얼마나 심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는 여튼 평점 7.9점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제일 높은 평점을 받은 선수는 그래도 로셀소였습니다. 8.2점을 받았고, 오늘 경기 공격적인 조율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칭찬할 만한 부분이죠. 손흥민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고요. 손흥민 선수의 세부 지표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는 2개의 유효 슈팅 그리고 그중에 하나의 골을 만들어내면서 확실히 결정력이 좋다라는 느낌이 들고, 손흥민 선수는 41개의 터치를 가져갔는데 지난 경기에 좀 지적받았던 어떤 턴오버에 대한 부분 4번밖에 없었습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발전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고, 마지막에 손흥민 선수가 웃으면서 이제 팬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제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Happy New Year everybody. 모두 행복한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인사를 했고, 프리미어리그 12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 승리하고 아스날을 이번 경기 패배하면서 토트넘과 아스날의 격차는 1점 차이가 됐습니다. 아스날이 뭐 승리한다 우승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 게 어제 같은데, 반면 최근에 이제 맨시티, 아스톤빌라가 좀 올라가면서 순위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토트넘이 어쨌건 최상위권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리버풀과도 지금 승점 3점 차이고, 리버풀이 어쨌건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긴 하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EPL의 상황이죠. 토트넘의 이번 경기 승리는 굉장히 유의미했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골 넣은 장면도 너무너무 멋있기는 했고, 그리고 극찬을 받았지만 벨리즈가 이제 그 부상을 당해서 나갈 때 히샬리송 그리고 벤탄쿠르 뭐 등등 이제 그 부상을 많이 겪어본 팀 선수들이 전부 다 이제 둘러싸면서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의 이번 시즌은 어쨌건 잘 나가고 있을 때 어떤 선수가 부상당해가지고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가 결국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는 그런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번 시즌이 너무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만약에 토트넘에 지금까지 부상이 없었더라면은 토트넘은 분명 5위가 아니라 3위, 2위, 1위도 하고 있을 만한 팀이 사실은 토트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욱 아쉬운데 근데 이번 시즌 어쨌건 좋은 영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쨌건 선수들을 아끼는 모습을 보면은 이 토트넘에서 뛰고 싶은 선수들도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여하튼 마지막에 잠깐 웃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웃으면서 이 한 해를 끝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손흥민 선수가 멋진 골들을 많이 집어넣어 주길 그리고 정말 팀이 원팀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 그런 토트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본머스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